이게 다 뭐야? 뭐부터 먹을까나? 두뇌에는 바나나가 좋아요. 머리에 좋다잖아요. 인사할게요. 전 하룸이라고 해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모르는 게 없지만 졸업장이 필요해서 여기 왔어요. 안녕, 난 노은이라고 해. 이름 탓인지 운이 없어서 취직을 못해서 말이야. 나엘이입니다, 전. 알아요. 나혜리 씨는 어젤로 유명인이 됐으니까. 맞아요. 근데 어제 보니 그쪽도 기본적인 지식은 갖고 있는 것 같던데 오늘 공부할 지적재산권은 당연히 알겠죠? 지적재산권? 지적인 사람한테 돈을 준다는 소린가? 나 참 기가 막혀서. 나혜리 씨는 알죠?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오 마이 갓. 여기 오기 전에 예습도 안 한 거예요? 어쩔 수 없네. 잘 들어보세요. 보나마나 이게 오늘 키포인트니까. 모든 소프트웨어는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영업비밀 등의 지적재산권에 의해 보호받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4가지를 알아야겠죠?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저작권은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에 대한 창작자의 권리예요. 저작권은 따로 등록이 필요한 게 아니라 창작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하죠.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의 경우 누구도 원저작자나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해당 저작물을 사용, 복제, 배포, 수정할 수 없어요. 절대로. 2번째, 특허권. 특허권은 발명에 관해 발생하는 독점적인 권리예요. 이건 저작권처럼 가만히 있는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법 절차에 맞춰 출원을 하고 심사를 받아 권리를 부여받아야 돼요. 만약 개발자가 특허 기술을 사용하고 싶다면 꼭 특허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꼭이요. 3번째는 상표권이에요. 이건 유명한 브랜드를 생각하면 이해가 쉬워요. 상표권자는 지정 상품에 관해 그 등록 상표를 사용할 독점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상표권을 취득한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는 상표권자의 허락을 맡아야 돼요. 절대, 꼭, 반드시. 맞아요. 4번째, 마지막은 영업비밀이에요. 영업비밀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 중에서 비밀로 유지되는 생산 방법이라던가 판매 방법, 기타 노하우를 의미해요. 영업비밀은 비밀 유지 의무가 있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누출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되죠. 근데 이 4가지가 지적재산권과 무슨 관계가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 뭘 들었어요? 이 4가지가 바로 지적재산권이라고요. 그렇구나. 오호, 공부 좀 했는데. 근데 그렇게 열심히 설명해봐도 저놈들에겐 소용없을 거야. 그런 걸 알면 회사를 말아먹었겠어. 뭐가 어째? 그러지 말고 내 쪽으로 오는 거 어때? 당신같이 예의 없는 사람하고는 말도 섞기 싫어. 나도 올백머리에 시건방진 사람은 질색이야. 뭐라고? 여기서 그만 사라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두고 보자. 니들 셋은 우리 엄마한테 얘기해서 이쪽 어깨는 발도 못 붙이게 할 거야. 꼭 저런 사람이 있어. 마마보이. 그럼 수업 들으러 가볼까?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학교 교감인 미네바라고 합니다. 오늘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의 이해와 활용에 대해 강의하겠습니다. 먼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가 뭔지에 대해 간단히 얘기하겠어요. 다들 지적재산권에 대해서는 알죠? 네. 예습을 좀 해왔나 보군요. 지적재산권에 의해 권리자만이 해당 소프트웨어를 사용, 복제, 배포, 수정할 수 있는 건 알 거예요. 하지만 해당 소프트웨어를 다른 사람이 사용해야 할 경우가 생깁니다. 바로 이때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발자와 사용자 간의 사용 방법과 그 조건의 범위를 명시한 계약이 필요한데요. 이것을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라고 합니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려면 꼭 이 계약의 범위에 따라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라이선스에 대해 잘 아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하겠어요. 현재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의 인증을 관장하고 있는 OSI에서 공인한 라이선스는 총 몇 종류나 될까요? 저요. 하로미 씨 얘기해보세요. 모두 74종류입니다. 정답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많이 사용되는 라이선스의 개수는 한정되어 있어요. 전체 프로젝트 중 약 65%에 해당하는 프로젝트가 GPL 라이선스를 사용하고 있고 차례대로 LGPL, BSD, MPL, 아파치가 있죠. 자, 그러니까 이러한 주요 라이선스에 대해서는 꼭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전 전부 알고 있지만 여기 있는 분들을 위해 질문하는 건데 이렇게 너무 까다롭다면 독점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와 무슨 차이가 있죠? 좋은 질문이에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는 일반적인 독점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와는 많이 달라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는 사용자의 자유로운 복제, 배포, 수정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이게 라이선스의 사용자인 라이선시의 권리예요. 여기에 따르면 라이선시는 해당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자유롭게 사용, 복제할 수 있고 일정한 조건 하에 재배포할 수 있어요. 또 라이선시는 해당 오픈 소프트웨어를 자유롭게 수정해 사용할 수 있고 일정한 조건 하에 수정된 내용을 배포할 수 있죠. 이를 지킨다는 조건 하에 라이선시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소스 코드를 자유롭게 획득,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권리가 있다면 의무도 있겠죠? 라이선시가 지켜야 할 의무는 해당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와 함께 배포되는 라이선스를 살펴봐야 해요. 이 라이선스는 주로 소스코드의 내부나 홈페이지에 있으니까 여기를 꼭 확인하시고 소스코드에서는 주로 최상위 디렉토리인 카핑이라는 파일에 라이선스 조항을 기록하거나 소스코드 파일 상단에 명시하니까 참고하세요. 만약 이런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그렇다면 법정에 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권리자로부터 저작권 위반으로 소송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소송 끝에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결론이 나면 소프트웨어의 배포가 더 불가능하고 이미 배포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막대한 책임을 져야 해요. 인베디드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는 이를 내장한 제품의 판매 금지, 리콜까지 해야 해요. 그럼 어디 무서워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쓰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독점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의 의무사항에 비하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요구사항은 아주 간단합니다. 오히려 이를 잘 이해하고 사용한다면 독점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니까 잘 이용하는 게 좋겠죠. 아주 몇몇 라이선스만이 독자 개발한 소스코드의 공개를 요구하고 있으니까 이것만 잘 분석하고 사용한다면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거의 없다고 봐도 좋아요. 왜 이런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라이선스가 필요하냐 하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 이 라이선스가 없다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무단으로 상업적인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데 쓰고 소스 코드는 공개하지 않는 얌체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를 강제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받아 개발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라이선스의 요구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판단이 서지 않을 때는 외부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세요. 그래야 올바르게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활용하고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픈소스 라이선스에 대한 이해는 됐죠? 네. 그럼 오늘 수업을 마치겠어요.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의 반대정을 할 거예요. 그럼 진작에 라이선스만 살폈어도 리콜 당하는 일은 없었을 텐데. 이제부터 잘하면 되지. 그래, 꼭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마스터가 돼서 최고의 개발자가 되자고.